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제이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둘이 엄청 피곤해 보입니다. 피곤하시죠? 네. 변호사님 지각하셨잖아요. 맞아요. 30분 동안 기다렸어요. 엄청 피곤해요. 진짜. 너무 피곤해요. 막 새벽 4시까지 막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수원 사건이에요. 수원 사건인데 대단히 특이한 건 없어요. 다만 채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성공적인 변제 계획안이 인가가 된 거예요. 뭐냐? 변제율이 정말 낮아요. 정말.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부부가 회생을 같이 신청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 중에 상대방 배우자가 어려우면 돈을 빌려가지고 막 이렇게 넣거든. 그럼 같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에 사실 저희는 같이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면요, 부부 말고 가족끼리 보통 또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도 사실은 솔직히 같이 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엄마한테 1억을 빌렸어. 근데 사실 내 변제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 근데 엄마는 이 돈을 나한테 준 게 아니라 빌려서 준 거야. 그쵸. 그러면 나만 회생하고 엄마가 안 하면 엄마는 또 그거를 계속 갖고 있어야 돼. 엄마가 뭐 얼마나 부자겠어요, 사실은. 엄마의 회생위원이 무슨 빚을 깎아달라고 아들한테 받으면 되지라고 하면 엄마가 아들도 회생하는데요? 알았어. 알았어. 그렇게 해서 같이 회생을 하면 대출금 소명에 대한 그 강도가 좀 상당히 낮아지고 회생위원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그 아들에 대한 추심을 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죠. 왜냐면 같이 망했으니까. 여기도 부부가 같이 망했으니까 사정을 딱히 보는 거야. 일단 한번 들여다보시죠. 그러면 아내분부터 40대이시고 직업이 방문학습지, 월 수입이 220 정도로 버시는데 재산이 5,800짜리 전셋집인데 5,800, 네. 이게 남편 명의예요. 남편 명의. 남편 명의. 그래서 옛날에는 남편 명의 전셋집이 있다면 이게 질권 설정이 안 돼 있었어요. 뭐 이렇게 아주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해상법원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배우자 재산을 안 보기로 했지만 사실은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법원들이 배우자 명의의 재산의 반액을 보통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해요. 다만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면제재산, 면제 처리할 수 있는 그 금액이 4,300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내가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금액은 1,000억밖에 없는 거지. 그럼 이 채무가 지금 6천만 원인데 다행히 사회성 채무는 없으신 것 같고 생활비나 이제 교육비 등으로 인한 채무로 확인되는데 애가 셋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갔겠죠. 근데 사실 교육비를 쓴다는 요 채무를 법원에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애들 키우는데 필수적인 지출인데 왜 그거를 그렇긴 한데 통상적으로 이 교육비라고 하는 게 학원비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거를 사실은 필수라고 보지는 않는 거지. 그래요? 애를 추가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당연히. 근데 한 명당 80 정도 되거든요. 둘을 받으면 뭐 150, 160 치면 이미 소득을 넘어가요. 그쵸. 그러니까 한 명만 인정을 받은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220만 원에서 115만 원 빼고 부양가족 한 명, 미성년 자녀 한 명 해서 25만 원씩 36개월 900을 갚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 원칙적으로 따지면 정말 그냥 당연하게 깔 거 까고 빼주는 건데 정말 적게 갚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15%면은 사실은 100만 원 빌려가지고 그러니까요. 15만 원만 갚는 건데 심지어 이거를 36개월 무이자로 나눠서 갚는 거야.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진짜 미치고 팔짝들 노릇이죠. 사실 회생에 있어서 이 유불리를 따질 때 이걸 변제율이라고 본다면은 급여가 높은 사람은 사실은 무조건 불리한 거야. 저는 근데 이 정도면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것보다는 경제활동이 오히려 더 여유로워지는 수준 같아요. 약간 그래요. 그래. 그 회생의 고수에서 찍은 동영상에도 있는데 30에서 50% 정도의 변제율을 유지하라고 해요. 이분도 사실은 배우자가 같이 회생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미성년자 1인이 인정 안 해줬을 거야. 그쵸. 두 분이 같이 했다는 전제가 있었으니까. 두 명이 같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 낮은 변제율이 나온 거지. 사실은 그 애가 뭐 셋이고 열이고 무슨 뭐 15%, 10%, 막 5% 이렇게 잘 안 해줘요. 그러면은 이 아저씨의 상황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죠. 남편분은 더 적게 보세요. 월 소득이 150. 근데 같이 방문학습지를 하시는데 요거는 요 남편분 같은 경우도 원래는 회생 신청하기 전에 연소득이 한 3,000원 넘었어요. 운수업 이런 걸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고가 난 거야. 그럼 상하차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게 돼서 뭐 장애가 생기고 뭐 이런 건 아닌데 불편하게 돼서 그냥 배우자가 하는 학습지를 도와주고 있는 그런 식으로 일단은 그 취업을 해서 월소득을 만들어 오셨어요. 무리하게 힘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하던 일은 못 하는 거고. 이것도 또 법원 입장에서도 그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법원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쵸, 있죠.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사유가 없이 갑자기 소득을 줄인 게 아니잖아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뭐 장기간 치료에 따른 어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제출했고, 궁극적으로는 채무자가 얼마의 소득을 올릴지는 사실은 법원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전에 3천 벌다가 갑자기 1,800, 2천 벌게 된 사유를 소명이 가능하다면 법원에서는 사실은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분은 그 원칙적인 변제금은 또 얼마예요? 1인 최저 생계비만 빼도 40만 원씩 내게 되니까. 그러면 한 36개월 내면 1,440만 원. 그쵸. 그러면 1,500 정도 갚게 되는 건데, 부채가 4천만 원인 걸 고려했을 때는 사실은 얼마 갚지도 않는 거예요. 30% 약간 넘게 갚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있어. 부부가 같이 회생을 하면 5인 가족이 살아가야 될 최저 생계비만큼은 법원에서 보장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인 가족이 340이거든. 근데 앞에서 이 아내가 200 인정받았잖아요. 네. 그 남편은 140을 인정해줄 수밖에 없는 거야, 법원 입장에서. 좀 이분도 약간 황당해요. 빚이 4천인데 한 달에 10만 원씩 36개월. 무슨 핸드폰비 그냥 내듯이 내면은 처리해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진짜 있는 케이스 맞죠? 맞아요. 각색을 약간 했어. 각색했는데 네. 맞아요. 근데 이제 10만 원씩 36개월을 갚으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거 전세금 5,800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전세금 5,800 중에 면제 처리를 4,300을 하니 이 집에 이 부부의 청산 가치 1,500이 된 거야. 그쵸. 아내가 900 갚았으니까 그쵸. 남편 600 갚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10만 원씩 36개월은 안 되고 60개월 갚으라는 거야. 10만 원씩 5년. 10만 원씩 5년 60개월 600밖에 안 돼.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이 남편분이 좋은 직장을 얻어가지고 일시변제가 가능하다면 한 두세 달만 모으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600은. 그쵸. 좋은 직장을. 600이면. 그러면 자기 이제 재산 4천만 원을 한 방에 퉁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끝나고 요건 돌려받을 수 그렇지. 있는 심지어 이 전세금 6천만 원 상당의 전세금은 또 자기가 돌려받아요. 법이라는 거는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 있으면 요거를 또 교묘하게 잘 이용하면은 누군가한테는 되게 이 법이 악법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한테는 되게 또 좋은 어떤 면에 좀 선한 법이 될 수 있고, 채무자한테는 너무너무 고마운 법이고, 이거를 만약에 회생제도가 없었다 그러면 채권자들이 어떻게든지 6천만 원을 뺏어갔겠지.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하여튼 오늘 요 보여드린 거는 변제율이 너무 낮아요. 채무자들한테 되게 좋은 거고, 왜 소개를 시켜드렸냐, 변제율이 낮아서 소개시켜드리는 게 아니라 채무가 부부관계나 아니면은 뭐 부모 자식 관계나 엄청 얽히고 설키고 복잡할 때는 한꺼번에 같이 처리하는 게 채무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본인한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요것도 예를 들어 뭐 아내분만 했거나 남편분만 했으면 50% 이상 내게 그렇죠. 그죠? 처음에 신청하신 분이나 아니면 그 다음에 신청하신 분이나 이 이후에 회생이원이 만약에 배우자의 어떤 사유들을 감안해주지 않는다면은 이거보다 변제금이 훨씬 올라갈 수도 있겠죠. 힘드신 분들이 있으면 한꺼번에 한 큐에 그냥 해결하시고 한 큐에 일어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